응? 뭐 법조인이든지 공무원이든지 뭐 예를 들어서 제복을 입었든지 어쨌든 그 옷 자체가 권위를 일단 나타내잖아, 그지? 뭐 예를 들어 종교인이든지. 근데 묘지에 있다는 것은 남편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경간에서 남편이 고위공직자나 검경계에 굉장히 높은 직위에 있는 분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하면 맞다. 하지만 그 남편은 묘지에 누워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별자로 볼 때는 남편하고의 그 예를 들어서 뭐 간단하게 부부관계 이런 거는 좋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그 남자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에너지가 없거나 뭐 정력이 없거나 고갈돼서 이게 아니야. 그 남자는 딴 데나 가서는 잘 되는데 이 여자한테만 보면은 하기 싫어. 왜? 관성이 묘지에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입구되어 있다는 것은 연애할 때는 뭐 서로 불붙을 수 있지만 일단 살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남자들 뭐 이제 예를 들어서 나이가 뭐 40이 넘고 이러면은 좀 약해지잖아요. 그 다음에 뭐 성욕도 없어지고 예를 들어서 그지? 그리고 이제 어떤 놈은 뭐 어떤 사람은 아예 불능도 있고 이렇잖아. 근데 그거 불능 아니야 그거. 왜 그러냐면 잘 맞는 상대가 있어. 피곤하지도 않고. 옛날에 룸사롱에 다니면은 좋은 여자들이 있어서 마담이 딱 소개를 해주는데 이 여자하고 참 재수 좋다고 소문났다고. 생긴 거는 좀 덜 생겼는데 아이 뭐 강남 일대 소문이 파다하니까 걔랑 자고 나면 돈도 벌고 사업 성공했다는 애들이 하도 많으니까 이게 뭐야 도대체. 그러면은 그거 이제 막 소문나고 이러면은 그래가지고 그 팔자 일주에 간이 어떻게 돼? 간이 왕해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간이 왕한데 그럼 간이 왕하면 어디 가서 현모양처가 되고 남편을 출세시키는 평강공주가 돼야지 왜 술집에 있습니까? 간섭 운전격이라니까 격은격대로 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내 와이프 팔자를 딱 열으니까 예를 들어서 관이 임묘돼 있다. 이러면 난 여자랑 같이 붙어 살면 어떻게 되겠어? 에너지가 딸려요. 그리고 움직이기도 싫고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집만 벗어나면은 활기차게 돌아다니고 막 한단 말이야. 응? 우리 어머니가 음술일주인데 우리 아버지가 바깥에 나가면 사람들하고 얘기도 하고 아주 이렇게 사람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잘하고 사교적인 사람인데 집에만 들어오면 말이 없단 말이야. 저 사람은 밖에서는 저렇게 보이고 말이야. 안에서 불만이 엄청 많아요. 엄마 팔자가 그래 내가. 자꾸 그러면 안 되는데. 근데 또 많은데 실제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런 행태를 보는 거는 팔자에 있는 게.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집에 와서 아무 말도 안 하고 무뚝뚝하게 있어야만 두 분이 사시는 거다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오늘 갑자기 내가 부인한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좀 더 정겹게 얘기하고 부인하고 대화를 많이 해야지 해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돌변한다. 이러면 시그널 안 좋은 거야. 아버지가 이거 뭐 좀 잘못되시려나. 이러고 이제 내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게 우리 아버지가 집에 오면 재미도 없고 그냥 그렇게 있으셔야 이게 정상이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집에 뭐 묘진 때문에 뭐 집에만 들어오면은 얘기하기 싫은 거야. 자기가 그걸 잘 알아야지. 그걸 알면 다른 사람한테 우리가 잘 아시겠죠? 재관 복명으로 자식을 들어서도 결혼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네. 자식이 들어서 결혼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애할 때는 어땠어? 불 붙었지? 임신까지 시키고 해서 결혼했으니까, 그치? 그래서 여러분 간단합니다. 관성이 입고된 여자들은요 실제 현장에서 띄워주고 내려주면은 감업합니다. 그러니까 팔자가 아쉬웠지 뭐. 딱 관성이면 이렇게 아름답고 매력적인데 어떻게 남편이 왜 사랑해주질 않지? 제 남편 아세요? 이제 아니 뭘 알아 내가 그냥 관성인묘라서 얘기하는 건데 무슨 말인지 알겠지? 남자가 이 집에 들어오면은 하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이 여자가
외로움이 말도 못해요. 차라리 과부보다 더 외로워. 과부는 뭐 남편을 저 세상을 보냈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그게 뭐냐고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사람은 제구를 두어 제복이 두터운 편인데 타간에 임수가 병렬하면 고지의 죄를 비출하여 거금을 희롱하기도 합니다. 고지라는 건 안 좋아요. 간성 입고도 안 좋고 식상 입고도 안 좋고 식상 입고 되면 자식을 먼저 잃고 이제 안 좋은데 좋은 게 있다. 재고는 좋은 거야. 재고. 돈을 땅에 묻어놓는 건 좋은 거라고 합니다. 알겠죠? 재산을 여성은 대략 밝은 성병과 기질을 힘씁니다. 자, 고지에서 출구한다는 것은 음술이 있는데 술중 정화하고 이렇게 합하고 있죠, 그죠? 근데 이런 재가 이렇게 합생이 되어야만 돈을 잘 번다 그랬잖아, 그지? 근데 이렇게 임수가 돼 있으면 또 이렇게 이게 진정한 합생이지, 타간의 합생이, 그지? 근데 이게 또 임술이 하나 더 있다 그러면 이거 더 좋겠지, 예를 들어서. 임은 뭐를 끌고 와? 정화를 끌고 오잖아. 그러니까 이걸 고출이라 그래요. 고출, 비합, 고출 이런 거 생각하거든. 그래서 하도 돈복이가 많은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이게 저기 뭐야 빌 게이츠 같으면 이렇다고 고출. 아시겠죠? 관군은 남편이 권력이나 의협 계통에 종사해야 길합니다. 아니면 과부가 되거나 남편의 무능과 간섭으로 인해 신음하게 됩니다. 자, 권력이나 의학계통에 종사하면은 남편이 조금 힘이 있는 사람이고 세력이 그게 아니면은 남편이 후진 거예요. 왜냐하면 수의를 입고 묘지에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남편이 족을 쓸 수가 없어. 그러면 결국에 여자가 남편 부덕을 누려서 지위가 그 부덕을 누려가지고 그 품격을 갖추는 게 보통 여자들의 좀 기명이잖아. 그래 안 그래? 네. 그래서 임술이나 정축일주 이런 사람들은 남편이 뭐 공무원이라든지 뭐 이런 거 하면은 조금 남편이 지위가 높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지만 남편이 그런 게 아니면은 이 사람은 남자도 없고 뭐 무속인들도 많아. 정축이나 임술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야 너 무속인이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면 어떡할 거야 예를 들어서 그지? 그 다음에 너 뭐 당신은 저기 뭐 남편이 아주 이렇게 지위가 높지 않아요? 그러는데 아니요 저 남편도 없는데요? 이러면 땡치가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임술일주가 왔다 이러면 옳거니 야, 이렇게 아름답고 매력적인데 왜 남자의 사랑을 못 받냐고 이러면은 가부든 뭐 예를 들어서든 일단은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래도록 근데 내가 싫어도 어쩔 수 없이 가족으로 일단 그게 들어있잖아. 그래 안 그래? 아니 뭐 그러면 사랑해주는 사람 찾아서 가면 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그게 된다 안 된다? 안 되잖아. 내가 끌고 있잖아. 끌고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는 남편이 있단 말이야. 남편이. 그러니까 그래서 무속인들도 독신이 절대 아니야. 반드시 자기 일을 외주하는 남편이 있겠어? 있죠. 근데 바깥에 그게 아니라 그냥 진군용을 하는 거야. 이렇게. 왜? 관고, 자자, 뭐야? 깔고 앉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제? 그러니까 내가 남자가 이 여자 옆에 있으면 깔고 앉히는 분위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그거 싫으니까 어떻게 하겠어? 나간단 말이야. 나가면 활기찬데 딱 들어오면 느낌도 좀 뭐 하고 내가 이러니까 이거 좀 말 안 하고 또 이렇게.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제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자, 우리 끝에 우리 저기 뭐 학생이 개왕 하나 읽으면서 수업 마칩시다. 개왕. 개의 일생은 개수 일원이 재앙에 놓입니다. 인수 비겁은 왕궁 묵지에 전합니다. 자, 일원이 제왕에 놓인다라는 것은 왕이라는 것은 운성의 가장 높은 단계잖아요, 그죠? 이게 너무 능란합니다. 개일주들이 이제 왜 머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개일주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 예를 들어서 그 갑목 상관이 해에서 뭘 얻어? 장생을 얻죠. 그러면 해에서 장생을 얻는데 이게 왕궁에 있잖아. 그러니까 생궁도 있고 왕생도 있고 상관이 왕지에 있다는 것은 보통의 능병가가 아니고 보통 똑똑한 놈이 아니야.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치? 그래 안 그래? 그러면서 이론도 뭐야? 왕지에 있지?
겉으로는 개수가 말이야 순하고 점잖은 것 같지만 이게 속은 완전히 이거 진짜 보통 얘기가 아니야 개일주들이. 그래서 개일주들은 아주 능수능란해요. 응? 일단 그냥 여러분 만나다가 개일주 딱 이러면 이거 보통 놈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보통한 친구가 아니야. 근데 그것을 드러낸다 안 드러낸다? 잘 안 드러내 내가. 왜냐면 상관이 투했으면 이제 드러내겠지만 일단은 개일주 자체로 볼 때는. 그런데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나이가 들든 약간 다 잘 다루고 있습니다. 간목상관은 왕궁생지의 자입니다. 정화 계시는 왕궁태지로 정합니다. 관록부토는 왕궁절제에 정합니다. 인수신동은 왕궁육지로 종합니다. 개의 일생은 외유내강에 천문의 수양을 쌓았습니다. 자, 외유내강에 천문의 수양을 쌓았다. 자, 해수가 또 뭐야? 천문에 있지? 상관이 천문에 있는 상관이 왕기지? 내가 이렇게 누가 이렇게 나를 이렇게 뭐 팔자를 좀 수선해 달라고 해서 그 자기가 있는 곳으로 좀 부르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러면은 웬만해가지고 좀 뭐 저를 부르기는 좀 부담스럽잖아요. 찾아오기는 그렇지만은. 근데 어떤 친구가 꼭 좀 뵙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자기를 좀 내방해 달라고 해서 가려고 하는데 내가 나보다 나이가 어린 친구가 나를 부르는 경우를 본 적이 없어가지고 좀 당황스러웠어 내가. 그러니까 어떤 뭐 회사에 오는데 근로지원에서 언제 오실 날 있으면 좀 오시라고 해가지고 그냥 나는 뭐 다음 주 좀 올라가니까 그때 한번 가면서 오자 그래가지고 사무실을 얘기를 하는데 나보다 나이가 어려. 그래가지고 나 나이가 어린 놈이 나를 이렇게 내방한 경우가 처음이어가지고 그래서 황당한 놈이네. 오늘 굉장히 공손하게 선생님이 이래가지고 약간 그 좀 당황스러운 기분을 진정시키게끔 하면서 아주 그 선생님을 이렇게 저희가 모셔서 제가 꼭 이렇게 피치 못하게 이렇게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하면서 아주 차분하고 그 예절을 갖춰서 얘기했기 때문에 뭐 그런 당황하게 없어졌어요. 그리고 뭐 아주 유순하게 생기고 아주 부드러워요. 그래서 팔자를 딱 여니까 이게 개일주야. 이 새끼가 이게 보통 똑똑한 놈이 아니야. 근데 그걸 완전히 감추고 겸손하게 너무 겸손하게 이 자식이 겸손을 떨어 앞에서. 근데 그 밑에 직원이 뭐 한 200명 남짓 되는 것 같은데 아주 직원들한테 보니까 있습니다. 상관이 생명을 얻으면 두뇌가 총명한 인사들이 많습니다. 해수의 간목 지친이 생활하여 목표를 정하고 묵묵히 매진하여 국제적인 인물로 부상할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무한한 잠재력에 타인보다 앞서설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셈입니다. 만사태평한 듯해도 상관의 작동은 생각이 그치지 않고 주변의 민감함을 뜻합니다. 예, 부드럽고 아주 디테일이 아주 있는 거예요. 디테일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을 하나 접대를 해도 디테일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진짜 품격의 차이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선생님을 접대하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선생님이래.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접대하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을 접대하겠다고 마음먹으면은 그 사람이 담뱃감 하나도 쓰게끔 해서는 안 되거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딱 챙겨가지고 성격을 집으로 딱 갈 때까지 진짜 딱 해야 되거든. 근데 뭐 술 신나게 마시고 오늘 즐거웠습니다 헤어져가지고 나 혼자 술 취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길거리에서 택시를 잡았다. 그 차라리 대처를 안 한 게 나은 거야. 그거는 그런 대처는 디테일이 없는 사람들은 없는 거죠. 디테일이 없는 거는. 근데 이 디테일이라는 게 이렇게 그거는 뭐 교육을 시켜서 이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상관성이 이렇게 아주 수려하게 작동을 해야 그 디테일이. 그래서 뭐 우리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친구가 나한테 좀 제대로 뭐 예를 들어 대접을 받는 경우에 못해도 이런 팔자가 그렇다 생각하고 그 디테일이 있게끔 아주 잘하면은 사람은 뭐 사람이니까 기분이 좋지만 저런 그 디테일이 있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어쨌든 겉보기에 둔한 듯해도 천재적인 두뇌가 작용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겁재와 재를 다투는 행동으로
경쟁 국면에서 성취하고 성패의 고충을 겪었지만 한 길로만 나아가면 성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평소에 느긋하게 기회를 노리다가 적기를 포착하면 속결합니다. 정관 겁사는 관운의 중단으로 식상의 변동을 내봅니다. 다만 정관을 암합함으로 백수로 지내는 일은 드뭅니다. 이 사람은 때를 잃어도 천직을 부끄럼 없이 수행하는 강인한 정신력을 갖춥니다. 인수와 재성은 도화와 제사를 인종돼 부모의 덕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자신보다는 단체와 사회를 먼저 생각하니 자연 가정에는 소홀한 면이 있습니다. 분명 배우자와의 갈등이 있는데 서로 떨어져 살면 인연이 이어갈 수 있습니다. 남명은 여기는 이제 재신이 왕궁에 있어서 쳐도 왕궁에 있지만 태지가 일단은 태지는 항상 부패하다 그랬어요. 태지에 해당되면 뭐 작법이든 뭐 공법이든 인종이든 알겠죠. 네, 남명은 자신과 일찍 떨어져 지낼 운명을 타고났습니다. 여성도 총명하고 생활력이 강한 편으로 정관을 암합하여 외정의 우려가 있습니다. 상관, 경관은 혼전인신으로 결혼이 성립될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또 자녀를 두면 남편과 이별하는 형편을 예고합니다. 팔자의 명함 부집이 성립되면 정통 도주가 우려되기도 합니다. 자식은 필시 귀자를 자, 명함부집이요. 뭐 잡혔냐? 명함부집이 어떤 걸 명함부집이라 그럽니까? 드러나는 거야. 명함부집을 간사로 잡으러 배웠다. 야, 이거는 문제가 있는데. 아, 이거 누구한테 배웠어? 참나 이거 미치겠다. 뭐라고? 드러나는 것과 숨어있는 것하고 명함부집이라는 것은 장관에 관하고는 합을 하고 암합하면서 암합하지 않는 글자가 드러난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개해가 태중 무토하고는 암합하고 있지, 그제? 근데 무토가 드러났으면은 명함부집이 아니죠. 기토가 드러났으면 명함부집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거는 남편이잖아. 뚜렷이 드러났으니까 남편하고는 합을 안 하면서 일지에는 숨겨준 밀부를 의미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 관이의 글자가 아예 없으면은 명함부집을 논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명암부집이라는 것은 암으로 합했다 이 뜻이에요. 암으로 합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지. 개사일주 이러면은 사중무토하고 개가 합을 하지. 네. 합을 하면서 기토가 개수가 투하면 안 되는 거야. 임수가 개사면 그러니까 기토가 투하면 안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정해 이러면은 정해일주다 이러면은 해중 임수하고 정이 암합하지. 네. 그런 거는 남편하고 사이가 좋은 거기 때문에 원래 재나 관을 일간이 암합하는 건 좋은 거예요. 결속력도 나타내고 좋은 합인데 임수가 투하면 관계없는데 아니 투하건 아니면 없으면 관계없는데 여기 뭐가 있다고? 개수가 투해버리면 곤란한 거예요. 개수가 투해. 그러면은 명함부집이다. 네? 명함부집은 간사로 잡아보면 좀 다른 겁니다. 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관사로 분잡이라는 말은 원래는 격국용어예요. 격국용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해 이렇게 있잖아, 그제? 그러면은 해중 임수인데 개가 드러났다 이러면은 관성이 통근해는 한 관성 유기해가 되는 거야 원래는. 그래 안 그래? 네. 그렇지. 그래서 남자가 이런 팔자면은 관성 유리해가 돼가지고 관록이 따라 안 따라? 따른다고요. 나쁜 거 아니에요, 관성 유리해가. 그치?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간사 분잡이라고 한다? 아니지. 관성이 하나로 잘 드러났는데. 그렇잖아. 그리고 남편이 어떻게 돼? 뚜렷한데 이걸 가지고 간사 분잡이라는 얘기 안 합니다. 근데 이 정통도주라는 거는 몰래 정을 통하다가 도망간 거잖아. 그러니까 남편한테 정을 통하는 게 들켰어, 안 들켰어? 안 들켰지. 드러나지 않은 밀부가 몰래 있다가 도망가니까 남편이 어떻게 된 거야? 배신 때린 거잖아, 예를 들어서. 그죠? 응? 근데 그러니까 이게 안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임수가 투했다 이러면 이거는 간사분잡이 됩니다. 간사분잡입니다. 그 다음에 해가 있고 여기에 자가 있으면 이것도 이게 없고 이렇게 해도 간사분잡이 되지, 그지? 간사분잡이. 요렇게 드러나 있으면 요거는 합하고 요거는 합하지 않으니까 간사분잡인데 이건 딱 대놓고 뭐래? 대놓고 말하면 튀는 거야. 아니면 이걸 해주던가 아니면 나처럼 해주던가 그렇게 대놓고. 그러니까 정통도주할 일이 있어 없어? 없지. 정통도주를 하는 여자들은 나쁜 여자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최소한 남편을 무서워하니까. 훌륭한 여자지. 미안하게 생각하고 이러니까 정통도주를 하지. 요새 뭐 애들이 뭐 요즘 대한민국 애들 불륜이 얼마나 많냐. 요즘 하도 불륜이 많아가지고 남편을 좀 두려워하고 남편한테 미안하게 생각하면 이거 양심이 좀 있는 거야. 그런 마음이 아예 없는 애들이 양심 불량차지 내가 볼 때. 그래서 좀 미안하다 이래가지고 남편한테 좀 잘해야지라고 하면은 그냥 양호한 거야 그게. 근데 어쨌든 그 여자가 정통도주한다는 것은 남편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드러나 있는 거지, 그제? 그러니까 명함부집이라는 거는 관사론자하고 좀 다르고, 또 이런 것도 있겠지.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안 되나? 생각이 안 되나? 하여튼 여기까지 합시다. 명함부집 생각이 안 되고. 그래서 요 명함부집 이제 확실하게 아시겠죠? 네, 그래서 명함부집 되면은 정통도주 우리가 있는데 나는 이런 정통도주 이런 거는 절대 얘기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당사자한테 얘기해도 돼. 그러니까 이 여자가 정일주가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왔는데 정통도주 하면은 놀래서 자빠질 수 있지만 뭐 예를 들어서 남편이 있는 사람이 자기 부인도 봐달라 그러는데 부인이 뭐 정일주라도 정통도주 이런 얘기하면 안 돼. 왜냐면 이 남편이 워낙 이 여자한테 이미 명함부집이면 굉장히 세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칠살이 일단 왕할 공산이 크잖아. 일단은 그래 안 그래요? 네. 칠살이 왕하잖아. 그러니까 투한건 칠살이잖아. 암합한 건 음간이 암합한 건 정간이고 그지? 칠살이 강한 거는 어떤 형태로든 이제 그 시댁으로 다가온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여자를 패요. 그날 사사시 뒤지면서. 근데 그 잘 못 찾아. 아마 드러나 있지 않잖아 이게. 물증이 없어. 심증은 가는데. 그러니까 계속 데려가서 배우에서 그냥 이거 혼란을 야기시킨다. 아시겠죠? 자, 이 정도를 합시다. 자, 그런데 요걸 읽으면서 개해 마지막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조문성 씨는 개일주의 남자다. 이러면 뭘 한마디 딱 찍어서 한번 얘기할 수 있어요. 개일주다. 주도 면밀하다. 그런 거 하지 마. 그러니까 이 명리학자는 성정을 얘기하는 거는 좀 후진 거야. 너 성격이 어떻다. 뭐 그러니까 제일 무난한 부유하는 거야. 뭐 고집이 셉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돼. 그거는 저기 뭐야 심리학 공부하는 애들, 뭐 분석 심리학 하는 애들이 뭐 그거 가지고 그 하는 거 생각하지 말고 뭐를 한마디 그 사람이 딱.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 책을 통해서 여러 가지 강의에 공부도 해야 되겠지만 포태물상 전반에 대한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을 딱 왔을 때 내 취향의 칼라에 맞는 한 줄 글귀를 자기 언어로 만들어서 딱딱 일단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딱 찔러낼 수 있는 필살기 갖춰놔야지. 일단은 누가 딱 오면 탁 바로 나가야지. 예를 들어서 야 어제 내가 그 근자에 내가 그 부산일보 기자들하고 뭐 사업 이번에 내가 부산일보하고 할 게 있어가지고 내가 만났는데 이 자식들이 막 개라소나 자꾸 봐달래 나한테. 그래서 하여튼 그러니까 부산일보 사장은 나를 굉장히 어려워하고 난 진짜 근데 그 전에 최필립 씨라고 여러분 아세요? 네. 그 85세 된 분인데 저한테 아주 공손하게 한번 좀 뵀으면 이렇게 하는데도 내가 시간이 많은데 이번에 데스크에 내가 뭐 기자만 잠깐 만나니까 부장님 좀 봐주세요. 부장이라는 놈이 와서 좀 봐달라고. 국장이라는 놈이 와가지고 선생님 시간 좀 되십니까? 다음 주에 아무 때나 뭐 점심에 같이 하시면 제가 뭐 개나 소나 사주를 봐달래.